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트 경마 2부 김재민입니다. 오늘도 예상을 도와주실 분, 재간동이 민병철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레이팅 변동이 되고 이제 금요일 경마가 끝이 났고 토요일 경마, 일요일 경마, 서울 경마 이틀째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일요일에 편성 강도는 어떤가? 이 부분을 또 궁금해하실 텐데 민병철 의원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난주 휴장 전에 일요 경마는 다수의 경주에서 상당히 반란이 연속으로 이어졌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러한 흐름은 이번 휴장 이후에 첫 번째 일요 경마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래도 휴장 기간 동안 충실한 훈련을 마친 마필들은 이번에 일요 경마에서 입상의 기회가 돌아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레이팅 구간이 점수가 좁혀졌기 때문에 그 능력 편차가 미비한 그 편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역시 이번 주 일요 경마도 혼전 구도의 편성이다 이렇게 결론 내려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토요일 밤, 일요일 새벽까지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비가 그친 상태에서 일요 경마가 시행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주로 컨디션도 상당한 변수가 될 듯합니다. 어쨌든 뭐 쉽지만은 않은 일요 경마 저희들은 짝수 경주 위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불꽃왕자입니다. 이 출발 이후 밀어나가는 순간 스피드, 선두 가단 스피드가 상당히 향상된 말이에요. 이번에 정상주기 돌아왔고 퀴즈의 컨디션, 내선 최적 레이스 2번 델라고 킹가. 자, 5번 벌마의 꿈. 상당히 좀 오랜만에 출전을 합니다. 30주의 공백이 있는데 그동안 최근 2달 동안 꾸준하게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일주에서도 신경을 쓴 말이에요. 자, 이번 경주 오랜만에 복귀전 상태감 이상 없는 5번 벌마의 꿈과 12번마 감동의 바다 천성의 호기 우승까지 지켜내 주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매치 게이트 배정. 상당히 전국을 또 힘으로 띄워준 유형의 말이고 선두 가담 스피드도 좋은 말입니다. 마지막 한 발 충분히 결정력 발휘할 1번 카우보이 선이고요. 네, 저희들이 첫 번째 준비한 짝수 경주는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 1200m입니다. 국산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 총 14도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9번마 천하비, 지난번에 2위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요. 지난번에는 4선 외곽전개를 하면서 당시에 9번 게이트에 있던 당대 챔피언한테 진로가 좀 막혀서 제어하고도 입상을 일궈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편성의 호기를 만났기 때문에 가장 주목을 받을 듯한데요. 전개도로 민병철 의원이 그 부분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현등급에서 뚜렷하게 상승세 보이는 마필들과 직전에 졸전을 펼친 마필들이 이번에 복수전을 다짐하고 있는 서울 4경주입니다. 레이팅 구간 1에서 31까지의 5등급 마필들의 1200 단거리입니다. 가장 높은 레이팅을 기록하고 있는 9번 천하비, 최근에 좋은 능력으로 2연속 입상을 일궈가고 있는데 과연 전개로 풀어볼 때 어떻게 이 9번 천하비가 레이스를 풀어갈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출발 이후에 직전부터 출발 이후 선두 장악 스피드가 상당히 보강된 말이죠. 3번 프라잉 골드 선행을 나서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외측의 13번 나나도 과거에는 선두 장악 스피드가 상당히 좋았고 여전히 이번 경주에서도 요 3번 프라잉골드와 동선에서 레이스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가장 주목이 되는 마필이죠. 9번 천합입니다. 출발 이후 밀어나가는 중속 스피드가 상당히 좋아진 가운데 작년 12월 달에 페로비치 기수와의 좋은 호흡 속에 첫 번째 우승을 차지했고 직전에도 승급전에서 입상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외곽의 14번 금화 발리오스 5등급 승급 이후에 기복을 보이고 있고 직전에는 앞선이 빠른 레이스 구도 속에서 외곽에서 무리를 했습니다만 이번 경주 편성은요. 3번과 13번 마필이 앞선을 장악해 나가는 편성인데 직전 대비 상대적으로 이 14번 금화 발리오스에게는 초반 선두권 레이스가 빠르지 않게 느껴질 것으로 평가합니다. 내측의 1번 봄동이 이 말은 다소 이제 모래의 민감성을 갖춘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측에 갇혀서 모래를 고스란히 맞는다라면은 경주력 저하가 예견이 되는데 오히려 살짝 처져가지고 앞선의 마필들을 모래 안 맞고 따라가는 전개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9번 천합입니다. 직전 경주에서는요 초반에 흐름에 앞선 가담하는 시점에서 약간 진로가 막히자 외측으로 틀어서 외선 선입전을 펼쳤습니다. 다소간 당시에 끌리는 악벽을 페로비치 기수가 적절하게 제어를 했고요. 직선에서 아주 좋은 우수한 주폭 겸비 탄력으로 다시 한번 입상을 했던 말입니다. 그야말로 선두권 흐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전개를 풀어낼 수 있는 자유전개마로 평가를 합니다. 3번 프라잉골드 직전 데뷔 3전째 뚜렷한 실전 변화 보이면서 선행 1순 우승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이제는 이번에도 승급전에 나서지만 원사이드 단독 선행으로 레이스를 편하게 이끌어 나갈 텐데 아무래도 비로 인해서 촉촉하게 젖은 과천의 가벼운 주록 컨디션이 이 3번 프라잉골드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하고요. 14번 금화발리오스입니다. 이번 경주는 직전보다는 앞선의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외곽에서 차분하게 감고 추격의 채비를 갖출 것이고요. 내측의 1번 봄동이 제가 유추해보는 전개는 내측에 갇히지 말고요. 코너 돌아서 좀 외곽으로 빼서 전개를 풀어나가는 것이 모래를 덜 맞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요.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에서 이미 검증 전력이고요. 앞선의 흐름에 따라서 다채로운 전개를 펼쳐낼 줄 아는 9번 천하비에 가장 주목을 하고 싶은 경주고요. 아무래도 다시 한번 단독 선행 이점이 있습니다. 내측 게이트 최선두권 최적의 전개 3번 프라잉 골드 직전의 졸전을 이번에 레이스 흐름이 그다지 빠르지 않은 페이스에서는 만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 한정의 14번 금화 발리오스와 모래 안 맞는 자리로의 기가 막힌 전개라면은 1번 봄동이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결과적으로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 검증 전력이고 여전히 상체감 좋은 9번 천하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서울 4경주였습니다. 네, 경주거리 1200m 역시 9번 맛 천하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민병철 위원도 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순발력 초속 중속 부분에서 앞서는 마필은 3번 맛 프라임 골드, 13번 맛 나나, 그리고 한 피를 더 본다면은 아마 12번 맛 일진마루 같은 경우도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선두권 가세가 가능한 편성으로 보여지고요. 1번 맛 봄동이나 9번 맛 천하비는 그 뒤를 곧바로 압박하는 경주 전개가 예측이 됩니다. 제가 한 피를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4번 맛 조입니다. 데뷔전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이전째에 골막염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졸전을 펼친 것으로 객관적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의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좀 더 다리 상태가 완화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골막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훈련의 강도나 성과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네요. 컨디션을 회복한 이후에 좀 요 4번 조이는 추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훈련 강도를 조금 더 높이면 아무래도 이제 골막염 여파가 아직 완전히 회복된 듯하지는 않다 이런 느낌으로 전달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번 경주는 9번 맛 천하비의 선전에 가장 높은 기대치를 갖고 상대 마필, 거론드린 마필 중에서 그래도 상태가 양호한 마필을 좀 압축해야 할 듯한 경주입니다.
김재민의 추천 경주 5경주를 준비했습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암말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새벽 훈련에 컨디션 변화를 보이는 마필들, 요 마필들의 이제 주목을 하는 경주인데 7번 막 골드마인이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경주입니다. 뭐 최근에 보여준 전력으로 보면 상당히 발전 기대치가 높다. 그리고 1200m 추입으로 2위 입상에 성공을 했고 1300m 날라와서 뭐 우승을 압도적으로 해줬는데 이번에도 경주거리 1300m이기 때문에 7번 막 골드마인이 추입할 타이밍 이 부분은 시간적으로는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새벽 훈련 시에 보여지는 활기 자체는 사실 직전보다는 좀 떨어져 보입니다. 7번 막 골드마인 이 부분이 이제 고민을 조금 더 하게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7번 막 골드마인은 3복승 정도 봐주고 사실 복승식 막군에서는 좀 제일 하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러면 7번 막 골드마인을 제압할 수 있는 마필 어느 마필을 보고 있느냐? 5번 막 스페이스타입니다. 5번 막 스페이스타는 결정력이 아주 좋은 마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편성의 호기를 만났고 문세영 기수가 지난번에 4위를 했고 이번에 재기승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새벽 훈련 시에 국산 2군 태산천지와 병합구보를 실시할 때 밀리지 않는 걸음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5번 마 스페이스타가 이번에는 7번 마 골드마인을 한번 이겨줄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영상 분석을 해보면 흔적을 보인 마필 두 필이 있습니다. 4번 마 썬데이 드리머죠. 약간 기립늦발을 합니다. 후미권 전개를 하고 종반에 여력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기립늦발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는다고 보면 선입 전개가 가능하고 지난번에는 12번 게이트에서 이번에 4번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죠. 기승기수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아직까지 뭐 적응을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마필의 변화된 능력에 기대감을 갖고 4번 마 썬데이 드리머 관심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마 플라이 불패입니다. 플라이 불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1번 게이트에서 뭐 게이트 이점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초속 중속이 아주 빠른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1번 게이트나 13번 게이트나 경주력 발휘하는데 큰 이 불편함은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13번 플라이 불패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상당히 끈기 있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다면 실전에서 선택할 막권은 5번 마 스페이스타를 중심으로 4번 썬데이 드리머, 13번 플라이 불패 두 필의 주력으로 공략을 하는 경주가 되겠고 7번 마 골드마인은 3복승의 방어 정도로 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투자 가치 면에서 적중시 환수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제가 5경주 중반부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좀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경주입니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육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입니다. 국산 5등급 핸디캡 경주 총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혼전도가 좀 높은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기량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기 마필과 비인기 마필 사실 백지 한 장 차이다. 전개 상황도 변수가 될 수 있고 새벽 훈련의 컨디션 변화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듯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 역시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출발 이후 직선거리 가장 긴 만만치 않은 1400m 레이스입니다. 마지막까지 힘과 뚝심을 갖춘 경주력을 보이는 마필에게 입상을 허락하는 거리죠. 또한 2월 달부터 레이팅 체계가 변경되면서 이러한 편성이 많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레이팅 구간이 이번 6경주는요. 25에서 35, 10점 차입니다.
그만큼 능력 차이가 미미한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기 때문에 혼전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편성이 서울 6경주입니다. 자, 그럼 전개도로 이런 부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출발 이후에 게이트 1번을 배정받았네요. 선두 장학 스피드가 있죠. 1번 테마 등급과 과거 선행 1순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4번 라운나라가 레이스 흐름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여타의 8번 이 청춘열차, 그리고 7번 대한봉, 그리고 안쪽에 2번 설록. 아무래도 이번 설록은 최근에 주행 습성을 보면요, 초반에 무리하지 않고 선두권 레이스 펼쳐나가는 마필들을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항상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차피 앞선 선두권이 약간은 두텁기 때문에 내측에서 추격의 채비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자, 1번 테마 등급입니다. 게이트 유불리에 구애받지 않고요, 내측 혹은 외측 어느 게이트를 배정받던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을 지닌 말입니다. 특히나 지난 11월 28일 경주부터 망사 눈가면을 착용하고 출전하면서 주행의 안정화까지 도모된 가운데, 자, 이번에 1번 게이트 배정받아서 특출나게 빠른 선행만 없는 편성, 문세영기 스타일이라면은 초반부터 레이스 흐름을 주도할 선행으로 경주를 풀어나갈 것으로 봅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이적한 말이죠. 8번 청춘열차. 이 달라진 환경에 곧바로 적응하면서 최근에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말입니다. 이미 부산에서 중거리까지 경험해 보면서 뚝심 좋은 경주 능력을 검증받았던 말이죠. 자, 2번 설록입니다. 실전 치를수록 주행 안정화가 이루어지면서 최근 2연속 입상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말입니다. 선두 빠른 레이스 흐름에 대한 대처 능력 및 직선에서 치열한 경합 중 지지 않으려는 그 근성까지 한결 업그레이드 된 가운데, 자, 직전 경주가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당시에 마지막까지 대군마마란 마필과 시종 옆에 붙어서 경합을 치르면서도 이기려는 그 강단 있는 경주력을 보이면서 목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했죠. 그만큼 마필의 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2번 설록입니다. 이번에 늘어난 거리에서 더욱더 좋은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자, 7번 대한봉입니다. 힘 좋은 체형의 마필이에요. 한동안 휴양 공백 및 마방 이적 등의 과정 속에서 베스트 컨디션 아닌 상황에서 부진했었지만 지난 11월 경주부터 변화의 조짐을 보이더니 이후 두 차례 1400m 경주에서 연속 입상에 성공하면서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초반 전개에서도 절대 뒤처지지가 않습니다. 앞선에 붙여나가는 순간 스피드 중속이 상당히 좋아요.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텐데 다수간 직전보다 늘어난 부담 중량 어떻게 극복해낼까가 관건이 되겠죠. 자, 결과적으로는 2번 설록이 앞선의 마필들을 모두 제쳐내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 마필로 지목을 해보겠고요. 자, 8번 청춘열차. 이번에 경주 여건까지 좋아졌습니다. 직전 대비 2kg 부담 중량 감량 혜택까지 톡톡히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도 강점을 지닌 1400m 출전입니다. 자, 문세영 기수의 강공 선행 작전이 주효할 1번 테마 등급과 힘 좋은 마필 앞선에서 타이밍 잡을 7번 대한봉까지. 자, 결과적으로 자, 2번 설록 적정거리 출전, 늘어난 거리 1400 첫 도전에서도 충분히 극복 가능한 결정력이 있는 마필이라 강조드리면서 자, 서울 6경주 전개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2번마 설록. 지난 경주 모습 보면 대군마마와 결승전까지 치열하게 우승 다툼을 벌이고 이겨내는 모습, 근성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벽 훈련 시 모습은 약간 이 파인기가 비치는 모습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2번마 설록이 아주 압도적으로 주목을 받는 그런 편성이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은 마필이 지하마도를 지나서 주로를 출장할 때 보시면 조금 더 눈에 확연하게 표시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별로 하자가 없다면 인정을 하면 될 듯 하고요. 만약 그때까지도 약간 파행기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2번마 설록보다는 오히려 1번마 테마 등급. 설록과 테마 등급은 같이 1200m에서 같이 싸웠던 경험이 있고요. 그때는 설록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설록이 직전 경주보다는 컨디션이 조금 변화가 됐다면 이번에는 테마 등급이 설록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경주 조건은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번마 설록을 조금 더 유보를 하고 최종 선택까지 주로 출장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점검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철위원회 추천 경주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휴장전 적중 내역이 화면으로 표출되고 있죠. 기복 없이 꾸준하게 적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재간동의 민병철위원회 추천 경주 7경주를 준비했는데요.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핸디캡입니다. 총 14주 게이트 꽉 채웠죠? 이번 경주도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적중 시 이 투자 가치, 환수율 면에서 상당히 매력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민병철위원이 또 심사숙고해서 추천 경주로 선택을 한 듯한데요. 직접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지난주죠. 설 연휴 마지막 그 전에 일요 경마에서 함께해 주신 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상당히 어려웠던 그 구도 속에서 대길 배당도 많이 무너지는 가운데 10배, 20배 그럼 알짜배기 배당으로 총 5개의 경주를 승부처에서 적중해 드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환수를 이루어드렸던 휴장전 일요 경마 그 상승세, 기세 이번 주 일요 경마에서도 당연히 이어가겠습니다. 자, 7경주를 방송 추천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무조건 적중해 드린다는 신념으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 1200 레이스입니다. 레이팅 구간 36에서 50. 능력 편차가 크지 않은 마필들이 촘촘하게 몰려 있습니다. 자, 이번에 승급전에 나서는 상승사의 말이죠. 9번 창세를 필두로 내측의 3번 스카이 제왕, 14번 외곽의 14번 시가에이스, 내측 외측으로 빠른 말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죠. 과연 이 선에서 응수할 마필들은 어떻게 레이스 흐름을 따라갈런지, 또한 앞선의 마필들은 경합 없이 레이스를 풀어나가면서 마지막 결정력 발휘할지가 입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9번 창세는 직전에 1번 게이트 편한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만만치가 않아요. 내측의 3번 스카이 제왕이나 14번 외곽의 시가에이스 빠르죠. 경합 선행이 펼쳐질 텐데 그 경합 압박받는 선행 조건을 얼마만큼 이겨낼까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워낙에 우수한 기본기를 갖춘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일단 9번 창세 현장 인기마로 팔려나갈 텐데 일단은 입상 가능권은 봐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10번 슈퍼 라이트닝이 끝도 없는 부진 끝에 직전에 확실하게 경주 능력을 회복한 말이에요. 이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에서도 선두가장 스피드를 보이면서 당시 입상을 했는데 여전히 컨디션 좋습니다. 연투기 대치가 있어요. 8번 통일대박 기본적으로 단거리 추입형 마필로 인식이 됐었습니다만 직전에 아예 선두권을 나서면서 선두 외곽에서 응수할 만큼 초반 스피드까지 보강된 모습 가운데 자, 이번에 늘어난 1200거리에서도 선전기 대치가 있는 마필로 보고요. 자, 11번 드래곤 빌리지 직전에 전개 미스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페르비치 기수가 이번에 직전의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맞춰놓고 승부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12번 블러싱 바우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5두의 마필이 있습니다. 이 마필들 중에서 자, 훈련 시 완벽하게 그 컨디션을 회복을 했고요. 이번에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쳐낸 마필이 한 두 있습니다. 그 말을 놓고 현장에서 요 서울 7경주 방송 추천 경주 무조건 적중을 이루어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7경주 혼전도가 좀 높은 가운데서 꼭 적중을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해줬죠? 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산 교차 4경주죠. 1200m 국산 4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집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죠. 이번 경주는 최근 경주에 이제 잘 뛰었던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 객관적으로 보면 인기 마필들의 우세가 예측되는 편성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10번마 반지의 제왕. 이 마필이 브리더스컵에서 2위를 차지했던 마필이에요. 당시에 상대마들이 뭐 상당히 강했다라고 보여졌고 주목을 덜 받는 입장에서 선전을 해줬는데 이번 경주는 뭐 일반 경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10번마 반지의 제왕은 좀 근소하지만 우위로 평가되는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병철 의원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산 4경주 단거리 1200m 레이스입니다. 역시 10번 반지의 제왕에 가장 관심이 가는 레이스입니다. 작년도 이세마 시절에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말입니다. 서울원정 브리더즈컵에서 당시 파워블레이드에 이어서 2차 입상을 일궈내면서 이세마 최강자급 반열에 오른 말이죠. 데뷔 후 모든 경주를 입상을 했고요. 자, 이번에 일반 편성인데 이 앞선의 레이스 1번 골드스카이가 빠르게 페이스를 끌어나가겠지만 이미 오뚝오뚝이라는 그 강한 선행마가 이끄는 페이스도 극복을 해낸 전력이에요. 레이스 흐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능력 우위로 보입니다. 10번 반지의 제왕 컨디션도 문제 없기에 10번 반지의 제왕은 이번 4경주에서 입상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는 말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네, 11번 원일 최강은 직전에 많은 주목을 받고도 졸전을 펼친 말입니다. 페이는 출발이 매끄럽지 못했고 앞선의 레이스 흐름에 적극적인 대처를 못한 부분이 아쉬움을 남겼던 가장 큰 원인이었죠. 하지만 과거에는요, 이 프렌치보이라는 강급 선행마가 이끄는 페이스에서 단거리까지 극복을 해낸 전력입니다. 앞선의 흐름에 이 마필 또한 그리 구애받지 않습니다. 단지 직전처럼 늦발만 하지 않는다라면은 충분히 이번 경주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말 11번 원일 최강입니다. 자, 안쪽에 2번 강호 드라이브입니다. 강등 이후에 상당히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만 직전 경주부터 뚜렷하게 베스트 컨디션을 찾으면서 동거리 우승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직전에 우승 시의 마지막 걸음, 몰아붙이는 강단이는 폭발적인 걸음이 인상적입니다. 여전히 컨디션 좋습니다. 게이트 안쪽 2번 강호 드라이브. 특히나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가장 높은 레이팅 50점을 기록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1번 골드스카이 1번 게이트의 단독 선행입니다. 비가 촉촉히 내렸기 때문에 선행마 단거리에서는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1번 골드스카이의 선행 1순 기대치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10번마 반지의 제왕이 편성의 호기를 만난 듯하고요. 11번마 원일 최강이 사실 지난번에 출발이 매끄럽지 못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출발만 매끄럽다면 이번 경주에 반지의 제왕하고 자웅을 겨룰 만한 상대마로 손색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번에 이제 3.5km 감량 이 부분도 플러스 요인으로 판단이 되고 나머지 마필들 2번마 강호 드라이브 1번마 골드스카이 이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도전 세력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두 필 정도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8번마 자유대로 이 마필도 직전 경주에 어쨌든 원일 최강을 제압하고 2위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경쟁력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네, 일단은 이런 단서 조건이 붙어야 될 말이에요. 이 8번 자유대로는요. 모래의 민감성을 지닌 말입니다. 아직까지 모래 반응에 적응이 덜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직전에 모래 피하는 자리로의 기가 막힌 전개가 입상을 위한 주요했지만 자, 이번에도 모래에 안 맞는 위치 선점 해준다라면은 충분히 복병 전력으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네, 한 필 더 여쭤볼게요. 4번마 에이스 드림입니다. 최근에 계속 이제 졸전을 펼치고 있긴 합니다만은 새벽 훈련 시에 이 컨디션의 변화를 좀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고 봤거든요. 강구보 탈 때 주폭도 좋고 파워감도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봤는데 좋아졌을 때 4번마 에이스 드림의 경쟁력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네, 좋아졌는데 2주 만에 이제 서두로 출전하는 부분은 좀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만 이 편성의 강도가 상당히 강해 보이네요. 좀 차후에 약한 편성에서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저는 이제 새벽 훈련에서 변화가 좀 많은 비인기 마필들은 보통은 이제 3창만 해도 좋겠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는 하는데 4번마 에이스 드림은 그러한 마필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경주거리는 1400m죠. 국산 4등급 총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컨디션에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복병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뭐 객관적으로 보면요, 9번마 IM 포유 비교적 상대마들을 좀 호락호락한 상대들을 만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되는 편성인데요. 역시 이번 경주도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8경주 1400m 레이스입니다. 역시 뚝심을 갖춘 마필에게 주목을 하고 결정력이 좋은 마필이 입상의 영광을 차지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선행은 5번 해리온이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외에 내치기 1번 청마성은 내선에서 2선에 자리 잡을 것이고요. 자, 2번 로이카도 이번 경주 부담 중량 이제 3점 부담 중량 뭐 혜택 크진 않습니다만, 자, 게이트 안쪽에서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으리라 보고요. 상대적으로는 초반 스피드는 약간 떨어지는 마필이에요. 직전에는 좀 늦발을 했어요. 이 9번 IM4U는 뭐 정상적인 출발을 이루어진다라면은 2선 뒤 3선 정도 자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초반이 좀 느린 마필이에요. 10번 마리아고, 자, 후미에서 추격의 채비를 갖출 것인데요. 자, 9번 IM4U입니다. 거구의 체격에 힘이 상당히 좋은 유형의 마필입니다. 데뷔 초 단거리 3연속 입상의 상승세 이어가다가 작년 하반기에 6개월여 휴양 공격이 있었던 말이에요. 12월 복귀 이후에 직전 입상 시 컨디션을 뚜렷하게 회복한 가운데 입상을 차지했습니다. 자, 직전에는 그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초중반 중위권 철전 힘한배 이후 직선에서 자, 우수한 걸음을 보였던 말이죠. 마지막에 좀 내치 기대는 악벽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자, 1번 청마성입니다. 이 마체가 얇기 때문에 부여된 부담 중량에 따라서 경주 능력에 기복을 보이는 마필인데, 직전에 55kg의 높아진 부담 중량에서 힘 한번 못 써보고 무너졌습니다만, 이번에 3.5kg 감량 혜택, 또한 1번 게이트, 앞선에 나서는 마필의 전력, 선행마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1번 청마성은 경주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부분 강조해 드리겠고요. 자, 2번 로이카입니다. 이미 현등급 1400m 입상 전력이죠. 직전에는 후미느 추입, 아쉬운 면모를 보였습니다만 이번에 선두권 전력이 약한 가운데 내치기에서 2선 최적의 레이스가 가능합니다. 복병 전력으로 10번 마리아고를 말씀드려봅니다. 직전에는 자, 내치기에서 출발 이후 선두권과 동떨어진 전개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자, 앞말이고 마체가 얇기 때문에 초반에 오히려 경합을 해봤자 경주 능력 오히려 감소가 되는, 경합을 피하는 자리로의 위치 선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번에 게이트 외곽으로 나왔고 오히려 타마필들과 경합을 피하는 자리에서 전개를 풀어 나갈 수 있겠고, 마지막 직선에서 올려붙이는 끝걸음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1400m 거리, 직전에도 분명히 내선에서 올려붙일 때 걸음의 여력을 남겼던 말이에요. 자, 결국 이 9번 IM4U 뭐 현재 컨디션도 크게 문제 없어 보이고요. 자, 뭐 기대는 악벽 얼마만큼 잡아주는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앞선이 약한 편성에다가 이번에 직전 대비 늘어난 1400m 거리에서는 더욱더 위용을 발휘할 입상 도전마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1번 게이트, 낮아진 부담 중량, 경주 여건이 너무나 좋습니다. 직전의 졸전을 일거에 만회할 요 1번 청마성의 선전과 내선 최적의 레이스로 한 박자 빠르게 스팟 타이밍 가져갈 2번 로이카, 외곽 게이트에서 경합 피하는 자리, 마지막 한 발 몰아붙일 요 10번 마리아고의 추입 한 발 역전극까지, 결과적으로 최근의 상승세 다시 한번 이어나갈 것이고, 적정거리 출전에 연투 기대치가 높은 9번 IM4U에 주목하는 서울 8경주였습니다. 네, 편성의 호기를 만난 마필 9번마 IM4U. 선임 능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초속 중속이 아예 밀리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상대마들도 좀 약하고 뭐 중위권 안쪽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편성을 만나기 때문에 기대감이 가장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1번마 청마성 같은 경우도 선임 능력이 있는 마필인데요. 3.5kg 감량 이점이 있다면 여기서는 뭐 경쟁력 충분해 보입니다. 저는 이제 한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민병철 의원. 네. 5번마 해리온이 저는 꼭
선행마다 이렇게 단정 짓고 싶은 마필은 아니에요. 아직 끝을 다 보여줬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5번마 해리온이 선행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경주 편성을 만나서 이번 경주에서 경쟁력을 좀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내심이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전개도에서 잠시 네.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5번 해리온이 선두 장악에는 나설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최단거리 1000m에서도 항상 지그록 부족 현상으로 무너지는 좀 아쉬움을 보였었죠. 좀 더 보완해야 될 마필로 보이고 있고 이번은 1400m 첫 도전입니다. 레이스는 주도하겠습니다만 늘어난 거리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이 아직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한 필만 더 여쭤볼게요. 4번마 황금열쇠인데요. 요 마필도 잘 뛸 때 기억을 보면 아직 조금 더 여력이 남아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합니다. 요 마필도 이번 경주에서 만약 해리온보다 먼저 선두권을 장악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선행을 장악했을 때 경쟁력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마필은 직전에 오히려 1300거리에서 약간 좀 적극적인 과거보다는 적극적으로 선두권 진입에 나서서 무리한 듯 마지막에 무너졌는데 결국 5번 해리온을 넘어가는 전개를 한다라면은 다시 한번 무리가 되겠죠. 만약에 따라가는 전개를 펼친다라면은 그 두 턴 이선의 압박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 걸음 변화를 보일 수 있는 훈련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4번 황금열쇠는 이번 경주 좀 덜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네, 좋습니다. 이제 8경주면요 중후반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7경주까지 선두권 장악했던 마필들이 어느 정도 능력 발휘를 했는가 주로 컨디션을 보란 얘기죠. 그래서 주로가 좀 가볍다면 5번마 해리온이나 4번마 황금열쇠 뭐 3위 정도만 해줘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표현될 만한 주목을 덜 받는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컨디션과 선행마의 요 연계 관계를 한 번 더 생각할 타이밍 이 8경주쯤이면 그 부분을 한 번 더 대입을 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부산 도착 6경주입니다. 1800m 1등급 마필들의 경주고요. 총 12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12번마 와일드러시가 지난 경주에는 졸전이었습니다. 사실 기대 이하의 졸전이었기 때문에 뭐 설명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요 마필의 처리 문제가 이제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문명철 의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부산 6경주는 1등급에서 레이팅 81에서 95 구간의 마필들 결국 1등급 중위권 국산 예산 산지통합 경주로 편성이 짜여져 있습니다. 자, 가장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말 역시 12번 와일드러시인데요. 최근에 연속된 그 인기 대비 졸전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자, 이번에는 훈련의 성과도 상당히 좋고요. 이 1800거리 최근에 뛰었던 직전에 함께 뛰었던 마필들 대거 이번에도 뛰게 되었습니다만 변화된 컨디션과 그 훈련 시의 성과를 바탕으로 12번 와일드러시는 이번에 최근에 졸전을 만회할 수 있는 찬스가 되지 않을까 평가하는데요. 특히나 레이스 흐름이요. 앞선에 나서는 마필들 8번 리브이트윗 정도가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텐데 그다지 선두권 흐름이 빠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12번 요 와일드러시 초중반 무리 없이 선두 유리한 위치 선점에도 수월해졌고요. 최근에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찬스로 보입니다. 11번 원일강자입니다. 연속된 한타 부족, 직전에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 오히려 게이트가 외곽으로 나온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오늘 금요일 날 부산 경마장이요. 가볍긴 했습니다만 내주로가 외주로에 비해서는 약간 무거웠던 듯합니다. 결국 게이트 외곽에 나와서 외선주로를 선택할 요 11번 원일강자 직전에 한 발 부족 아쉬움을 적정거리 출전에 이번에 만회할 수 있는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4번 슈팅 브라운 직전에 깜짝 놀란 마필인데 역시 뭐 빅브라운의 자마답게 기본기를 출중한 가운데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긴 합니다만 직전에 1600m 거리 마천볼트에 이어서 이착을 했을 때 마지막에 폭발적인 걸음
역시 이 마필의 진가를 보여준 듯합니다. 자, 이번 경주 레이스 앞선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페이스의 1등급 중위권 전력의 상대라면은 이 4번 슈팅 브라운 충분히 연투기 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에 한 발 몰아붙일 1번 위너스 마린, 내선에서 참고 마지막에 한 발 올려붙일 수 있는 추인 마필로, 자, 여타의 마필들을 어느 시점에서 제압하느냐, 스퍼 타이밍을 가져가느냐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마지막 한 발 뽑아내는 걸음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에 1번 위너스 마린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말씀을 들어보면은 11번 원일 강자 같은 경우도 사실 초속 중속이 나오는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에서는 아마 네 번째 안에는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경주거리 1800m, 최근에 부산 경주 1800m 레이스를 보면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펼치는 마필들의 입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11번 원일 강자 요 마필의 입상 기대치 뭐 좋게 평가를 해주셨고, 12번 와일드러시는 사실 여기서는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가장 우위로 평가되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경주에서 졸전이 좀 어이가 없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이번 경주에서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 되겠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마필이 좀 있는데요. 3번 스타볼트입니다. 지난번에 1400m 우승을 차지했고 이번에 직전 경주 대비 5kg의 감량 이점이 있습니다. 경쟁력 어떻게 보세요? 네, 아예 배제는 할 수 없는 말로 보입니다. 이 말도 2등 강등 이후에 직전에 입상을 차지했고 1등급으로 재승급을 했는데, 역시 관건은요, 앞선의 레이스 흐름과 그리고 선두권에서 얼마만큼 2선 경합이 펼쳐지면서 무너졌을 때 이 3번 스타볼트가 추입을 시도하느냐 관건이 되겠는데, 1번 위너스 마린과 같은 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직선에서 스퍼 타이밍만 잘 잡는다라면은 뭐 직전 대비 5kg 감량 혜택도 있고 충분히 한 발 몰아붙일 수 있는 복병 전력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에서 가장 핵심 포커스 부분은 12번 와일드러시 요 마필의 최종 상태 확인, 요 부분을 꼭 점검을 하고 가야 될 듯합니다. 가장 주목을 받는 마필인데 민병철 의원도 사실 11번 원일 강자 쪽에 조금 더 기대치를 높게 사실 평가를 해주신 입장이다 보니까 12번 와일드러시가 또 한 번 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는 경주입니다. 이변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조금 더 압축을 서서히 해 나가야 할 듯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됐습니다. 마지막 남은 경주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입니다. 2등급 핸디캡 경주 11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최근 경주에 선전했던 마필들이 주목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 마필이 컨디션의 기복을 분명히 보이는 마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혼전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싶은 경주인데 민병철 의원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직접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1회 경마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접전 레이스로 평가가 됩니다. 2등급 경주의 레이팅 구간이 68에서 80점, 자 12점 차이의 마필들이 이번에 출전하는데요. 한마디로 비슷한 능력을 가진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여된 부담 중량과 그리고 전개 여건 변수에 따라서 극명하게 입상의 결과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말 5번 완승불패입니다. 다카시 기수와의 좋은 호흡 속에 최근에 연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거리 1800, 장거리 넘어가는 1800거리에서도 강점을 보였고요. 페이스가 빠르게 풀어나갈지언정 이 5번 완승불패는 빠른 페이스에서 다소간 무리한 듯 따라가면서도 종반에 끈기 있는 걸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이죠. 중장거리에 특화된 말로 보입니다. 부담 중량이 직전보다 0.5kg 올라간 부분 살짝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이번 요 부준까지는 57.5의 부담 중량까지는 이겨낼 수 있는 전력으로 보고 있고요. 찰떡궁합 다카시 기수의
다시 한번 기승, 요 5번 완승불패의 선정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요. 자, 1번 해랑강자가 자, 이번에 이찬호 기수의 기용인데 자, 부산에서 서울로 이적 이후에 지난 11월 22일 경주에서 1800m 거리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과천에서 자, 충분히 적응 능력을 보였던 말인데 최근에 두 차례 경주 베스트 컨디션 아닌 상황에서 졸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예측 1번 게이트를 배정받았고요. 직전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전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평가고 훈련 시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구조 마방에도 두 마리 동반 출전인데 요 1번 해랑강자 좀 더 주목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3번 홀리데이 펀치 직전에 1700거리 뒤치선 무빙 한 박자 빠른 선입전으로 응수를 했는데 마지막 한 발 부적 3착 아쉬움이 있었죠. 자, 페로비치 기수가 이제 마필의 능력 전개를 풀어내는데 상당히 창조적인 전개를 펼쳐내죠. 앞선의 흐름에 응수할 때 굳이 경합하지 않고 차분하게 참고 타다가 뒷측선에서 앞선에 가담하는 일명 무빙 승부를 즐겨 하는데 자, 이번 경주가요 6번 태산천지도 코너에서 빠르게 외곽으로 감아 올리는 무빙 마필이 되겠는데 이 두 마리 무빙형 그 전개를 펼치는 마필들의 이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 3번 홀리데이 펀치 직전에 약간 좀 무리한 듯 선입전 무빙 전개를 펼치면서도 끝걸음의 여력을 보였기 때문에 자, 이번에 늘어난 1800거리 기대치를 가져올 수 있겠고요. 자, 6번 태산천지입니다. 직전에 문세영 기수와의 좋은 호흡 속에 샷코너 부분에서 기가 막힌 무빙 전개를 펼치면서 중반 훌륭한 걸음을 보였던 말입니다. 여전히 좋은 컨디션 속에 직전 대비 늘어난 1800m 거리 다시 한번 늘어난 거리에서도 6번 태산천지의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혼전이다라는 표현을 드린 이유가 5번과 완승불패 요마필의 이제 컨디션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요 부분 때문에 고민이 되는 부분을 이제 간접 표현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새벽 훈련을 보면은 국산 3군 가이스타트 A측에서 같이 병합 구보를 실시했던 마필인데요. 완승불패를 위한 조교냐 가이스타트를 위한 조교냐 이 부분을 객관적 평가를 해보면 가이스타트의 보조를 맞추는 느낌의 훈련 내용으로 저는 객관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완승불패, 태산천지 두 필을 아주 어필을 좀 강하게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물음표로 좀 밀어놓고 싶은 마필이 바로 5번마 완승불패고요. 1번마 해란강자를 이제 민병철 위원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도 1번마 해란강자를 높게 평가합니다. 이찬호 기수가 좀 공백이 있었죠. 손가락 부상 이 부분 때문에 기회가 조금 미뤄졌었는데 새벽 훈련 시에 컨디션은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봤습니다. 자, 제가 한 필만 여쭤볼게요. 11번마 절묘한 선택. 지난번에는 사실 선행을 센스카이가 장악하는 경주였기 때문에 제가 절묘한 선택의 불안 요소를 이제 예측을 했었던 상황인데 이번 경주에서 11번마 절묘한 선택이 선행을 장악한다면 경쟁력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이번 경주에서 선행이 예견되는 마필 2두가 있죠. 11번 절묘한 선택과 2번 다이아파워입니다. 두 마필 공이 주행 중 고개가 높기 때문에 좀 편하게 레이스를 주도할 선행으로 나섰을 때 능력을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마필인데 아무래도 2번 다이아파워보다는 순수 그 선두 장악 스피드를 따지면요. 11번 절묘한 선택이 좀 더 앞서 있습니다. 직전에는요. 미세하게나마 약간 출발이 주춤거렸어요. 선두 장악에 나서지 못하니까 무너졌는데 그 정경주를 보면요. 1800거리였죠. 선행을 나서서 상당히 선전을 펼쳤습니다. 그렇다면 2두의 선행마 2번 다이아파워와 11번 절묘한 선택 중에서 11번 절묘한 선택 쪽에 이제 선행 예견이 가는 가운데 선행을 좀 더 수월하게 나서주는 조건 하라면은 요 11번 절묘한 선택 충분히 복병권의 역할은 할 수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네. 만약에 11번마 절묘한 선택이 선행을 장악하고 다이아파워가 사실 1800m 호세킹하고 레이스를 펼칠 때 선입으로 따라가서 입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2번마 다이아파워는 굳이 선행을 고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마리가 줄서기로 그대로 결승점까지 통과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아예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로가 대신에 조건은 주로가 매우 가볍고
이 선에서 어떤 압박도 없을 때 이 선입형 이 두 마리 마필이 줄서기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하는데, 자, 이번 경기 레이스가요 그렇게 두 마리 마필이 앞선에서 끝날 만큼 만만한 레이스가 아닌 것으로 보여요. 마지막 한 발 몰아붙일 말도 있고 무빙 전개 펼칠 말도 있고 상태감 좋아진 마필도 있고, 그래서 이 선행마 2번 다이아파워와 11번 절묘한 선택의 동반 입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11번마 절묘한 선택이 선행을 장악하고 2번마 다이아파워 그리고 1번마 해란강자도 게이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번째 안에는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조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심 1번마 해란강자와 4번마 체이싱 달러즈 구조에서 지금 두 필이 동반 출조하고 있는데 이찬호 기수가 그동안 공백도 좀 있는 상황에서 해란강자 가지고 멋지게 우승하는 모습까지 좀 응원을 해드리고 싶은 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요 경주 저희가 짝수 경주 위주로 풀어드렸는데요. 모두 풀어드린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오늘 풀어드린 경주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9번마 천하비, 3번 14번, 1번 4번입니다. 6경주입니다. 2번마 설록, 1번 8번, 7번 4번입니다. 8경주죠. 9번마 IM 포유, 1번 2번, 10번 6번 순서입니다. 10경주 5번마 완승불패, 2번 1번, 3번 11번입니다. 부산교차 4경주 10번마 반기의 제왕, 11번 8번, 2번 1번입니다. 부산교차 6경주 12번마 와일드러시, 11번 4번, 1번 5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전 경험을 하다 보면은 머릿속에 딱딱 각인되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애착이 가고 또 이름도 꼭 한 번 들어도 안 잊어버리는 그런 관리 마필이라고도 하고 뭐 애착이 가는 그런 마필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마필 몇 두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서 그 마필의 관심을, 애정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뭐 상당히 경마를 즐기는 문화로 좀 정착을 해도 좋을 듯한데요. 그런 마필 한 마리씩 뭐 이름이 예쁘든지 생긴 게 예쁘든지 색깔이 예쁘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일요일 경주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린다고는 해드렸는데 뭐 결과까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